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우린 이태원에서 나타난 것 때문에 재확산 우려 그쪽에 일단 단기적으로 시각이 가 있는데요. 오늘은 미국 연준, 중국 양회, 굵직한 빅2에 관한 얘기를 중심으로 합니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연준의 미국의 이제 마이너스 금리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또 트위터를 통해서 압박을 했더라고요. 마이너스까지 갈까 연준이? 그건 무엇을 의미할까? 그렇다면 어떤 파장이 있을까? 어떻게 읽어야 됩니까? 쉽지 않을 거라고 일단 예상을 하고 있고 미국 우리 드라기 총재 때 22 총재 때 마이너스 금리가 들어갔는데 그래서 좋으냐라는 얘기를 해봤을 때 그게 옳았느냐? 라는 것이죠. 오히려 유럽의 회복은 굉장히 더뎠고 양적 완화 중심으로 대응했던 미국은 제대로 10년간 회복을 했죠. 2008년 리만 사태 이후에.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보면 그동안의 연준 총재라든가 의장이라든가 했던 얘기를 봐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안 할 것으로도 보여집니다. 오늘도 트럼프가 그런 얘기를 했는데 세인트루이스의 그 제임스 블러드 총재는 별로 이득이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좋은 옵션 아니다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연준에서는 마이너스 금리는 가기는 상당히 어려울 것으로 보여지고 그다음에 앞서 보여주었던 유럽 상황들이 그렇게 긍정적인 게 보여진 게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기 만만치 않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특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있어요. 트럼프가 계속 그런 얘기를 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미국 은행들의 주가가 최바닥권에서 헤어나오질 못하고 있습니다. 예, 지난번 3월 중순에 최바닥을 찍고 또다시 그 가격까지 지금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서 은행권들은 상당히 마이너스 금리에 대한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이미 알다시피 도이체방크는 어마어마한 구조조정을 했고 어마어마한 손실을 계속해서 내고 있죠. 그래서 마이너스 금리가 은행들 생존에는 굉장히 어려운데 그런 것들을 용인하는 과정으로 미국이 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라고 봅니다. 예, 중국 얘기하겠습니다. 중국은 이제 다음 주 양회가 예정돼 있습니다. 정협과 전인대죠. 21일로 예정돼 있는데 방식 자체는 뭐 예전처럼 모여서 할는지 아니면 좀 다른 방식으로 할는지 논의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양회를 하게 되면 결국 이제 어떤 부양책을 좀 낼 것이냐 또 어떤 아젠다를 던질 것이냐 하잖아요. 예, 관전 포인트 알려주세요. 네. 중국과 관련해서는 지금 어제 의미 있는 뉴스가 나왔죠. 핸드폰 판매량이 이제 4월 달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약 한 17%인가요? 네, 그 정도 증가한 것으로 나왔어요. 네. 그전에는 막 50%도 빠지고 난리가 아니었었는데 그 부분들은 좀 다양한 점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역 부분도 있고 기본적으로 자체적으로도 줄어드는 상황이 있기 때문에 전 세계 정부가 하듯이 계속해서 양적 완화든 아니면 질적 완화든 계속 그 과정들을 진행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돈 풀기는 계속 진행될 것이고 어떤 산업 쪽으로 돈을 더 많이 풀 것이냐라는 것이죠. 옛날에 가전 하향 정책이라든가 자동차 사는 그런 정책들이 상당히 많이 펼쳐졌는데 지금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이냐인데 그동안에 이제 언급됐고 한국에서 그린 뉴딜 얘기가 나오는 과정에서 보면 확실히 전 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이라든가 이런 쪽에 더 투자를 그런 쪽 SOC를 강화하고자 하는 흐름들은 분명히 잡혀요. 그래서 그 부분들과 연관돼서 한국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 입장에서는 중국과의 교류가 다시 재개가 될 것이냐, 또 시진핑이 방한을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월등히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만약에 그것들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굉장히 부진했고 어려웠던 소비 관련 주식들, 유통 관련 주식들이 오랜만에 붐업을 한번 해보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가능하다라고 가능성으로 열어놓고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국 관련해서는 또 새로운 단어가 따쉬만관이라고 한자를 보니까 대수만관 이렇게 읽어야 되겠네요. 이게 이제 중국판 양적 완화를 의미한다면서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 중국은 이미 돈을 계속 풀어왔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계속 풀어왔고 그러니까 이제 물론 이제 환은 조정을 하겠습니다만 되게 웃기는 게 미국이 정말로 돈을 많이 풀잖아요. 그리고 오늘은 이제 채권금리가 떨어졌습니다만 어제 채권금리가 오른 이유가 그 국채를 960억 달러 발행하겠다라고 한 거고, 그러니까 이게 규모가 평소에 대략 한 120에서 140억 달러 하던 걸 거의 1000억 달러 정도 하니까 한 8배 정도 늘리는 채권 공급이거든요. 그럼 이건 이렇게 채권을 찍는다는 건 재무부가 채권을 찍는다는 거는
FED, Fed가 돈을 발행해가지고 은행 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다르죠. 그러니까 재무부가 찍는 것은 일반인들한테 그 수표로 나가는 그런 자금이겠죠. 그럼 이건 뭐냐면 실물로 넘어간다는 거고요. 실물로 넘어가게 되면 실물에서 돈이 많이 돌면 이거는 정말 인플레이션이 되는 것이고, 그걸 뒤집어서 얘기하면 진짜 달러 가치는 약화되겠다라고 생각하는데도 불구하고 달러 지수는 하나도 안 빠지잖아요. 하나도 안 빠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른 나라에 비해서 월등하게 많이 발행하고 있고, 근데 결국 뭐냐면 그 달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떨어지는 이유는 달러만의 증발이 아니더라는 거죠. 유럽도 증발이고 일본도 증발이고 소위 그 연계가 되어 있는 주요 기축들이 다 같이 증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증발의 효과가 잘 나타나지 않는 것이다. 거기에 중국도 빠지고 있는 건 아니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부점장님 시각은 어쨌든 위쪽으로 계속 열려 있는 건가요? 예, 중소형주 중심, 예, 언택, 컨택 지난주 얘기하셨는데 전략 좀 마무리해 주십시오. 미국 주식이 너무 비쌉니다. 네. 미국의 대표 주식들인 아마존은 사상 최고치로 가고 있고요. 그다음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구글까지도 거의 전고점 부근에 다 도달돼 있어요. 어떤 건 아마존은 넘었고요. 나스닥도 그래서 전고점 근처까지 갔고요. 반면에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은행주나 이런 것들은 최바닥권에 있습니다. 이런 이격을 과연 적정하다고 받아들여야 되는가라는 의문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 대형주들을 생각해 보면 주당 순이익이라든가 그 시장 규모 대비 시가총액을 보면 이건 정말 좀 과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거든요. 왜 워렌 버핏이 이번에 미국 주식을 안 샀을까요? 그렇게 많이 빠졌는데 이유는 비싸기 때문에 안 산 겁니다. 근데 다시 전고점을 갔어요. 그래서 미국 시장은 앞으로도 이제부터는 계속해서 부담을 느낄 것이고 가격 부담을 상당히 느끼게 될 것이고요. 네. 한국 그 기술주들의 앞단에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오히려 시장을 막는 장애물이 될 것이다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한국은 똑같이 그러니까 국내 증시 미국 따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요즘은. 그렇죠. 국내 증시를 그럼 어떻게 볼 것이냐? 네. 그건데 코스닥도 이미 전고점에 왔죠. 전고점에 와서 코스닥은 이제 바이오가 시장을 주도하면서 올려줬는데 개인적으로는 국내 수급이 어느 정도까지 더 받쳐줄 것인지에 따라서 좀 다르긴 한데 지금부터는 그동안에는 너무 싸니까 그냥 당연히 올라야 돼. 꼭 뭐 2,000포인트 정도까지 오르는 건 무슨 문제가 있겠어라고 편하게 얘기를 했는데 지금부터는 서서히 좀 부담을 느낄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 다가와요. 어떤 끝이 다가오느냐? 무주공산의 끝이 다가와요. 즉 분명히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지금은 현금 많이 풀었던 것 때문에 당연히 반등해야 되는 시점이었고, 근데 이미 미국은 다 반등을 끝낸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다음 건 뭐냐? 3분기 실적이에요. 3분기 실적. 근데 아직 3분기는 안 왔어요. 2분기가 아니고 3분기. 3분기 실적. 당연히 3분기 실적. 2분기 실적은 뭐 더 이상 얘기할 것도 없을 정도로 이미 다 알고 있어요. 그렇죠. 지표가 네. 그렇게 나쁘게 나와도 CPI 뭐 4%씩 빠지고 그래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이제 타겟팅할 겁니다. 예. 삼성전자가 안 오르는 이유도 그것 때문이 아닌가 저는 싶거든요. 예. 이번에 4월달 핸드셋은 상당히 많이 마이너스가 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 3분기 실적이 좋아질 놈들을 찾아내는 게 관건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올라온 것도 사실은 어떤 실적이나 가시적인 게 아니라 기대감, 그다음에 사실은 유동성의 힘으로 끌어올린 거잖아요. 예. 네. 지금 어쨌든 가격 자체는 부담스럽지만 유동성은 사실은 정확히 좀 측정이 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예. 여기까지 올린 거고 그러니까요. 미국도 예.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유동성에 의한 반영은 미국은 됐다. 네. 한국은 뭐 미국만큼 덜 올랐으니 뭐 조금 더 공간이 있겠죠. 있는데 이 다음 국면에 정말 좋아지려면 3분기 실적이 어떻게 되겠느냐. 엔드 곱하기 이제 유동성의 총량, 예. 외국인들의 포지션 뭐 이런 거 섞어가면서 나타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부터는 시장 예측하기 되게 어렵고요.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 예측하려고 하지 마시고 시장 특별히 위로 올라갈 때는 예측할 필요 전혀 없어요. 떨어질 거냐만 예측하시면 돼요. 사실 시장 위로 올라가서 뭐 어떻게 할 건데 ETF 외에는 어떻게 할 건데 사실은 자기 종목 투자가 훨씬 더 중요한 거니까 그래서 올라갈 때는 별로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떨어질 거냐에 대한 고민은 좀 하셔야 되는데 미국 기준으로는 이거는 목에 좀 찬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자꾸 듭니다.
예, 돈 잘 버는 증권맨에게 듣는다. 신한금융투자 본점 영업부 곽상준 부지점장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